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후보 가운데 30%를 여성과 청년으로 공천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고 광주와 전남에서마저 여성과 청년 후보 공천 비율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영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지방의원 후보를 여성 청년으로 30%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전에 약속했던 정치 교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과 청년을 대거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성 청년 30% 공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광주를 제외하고 지방의원 후보 30%를 여성으로 채운 사례는 없습니다. 후보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여성은 10%가 가까스로 넘는 수준이고 만 40세 미만은 3% 수준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도 여성 청년 공천 30%를 권고 수준으로 바꾸고 민주당 지지율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공천 비율을 달리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권 그리고 영남권과 호남권 특히 또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공천의 유연성을 갖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실현과 세대 교체를 위해 꺼내든 민주당의 여성 청년 공천이 사실상 상대 세력이 없는 광주에서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청년의 의무 공천 할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광주 전남 시도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오는 1일 1차 회의를 갖고 5개 구청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 심사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전라남도당도 지난 24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심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하고 선거 관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 전남 시도당도 다음 주 공관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시도당은 국민의힘 중앙당이 공관위 구성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하는 대로 공관위 구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호남 지역 보수정당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던 국민의힘이 이른바 서진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지역에 어떤 선거 전략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교한 켄텍 한국에너지공대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단계별 공사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방식 때문인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 개교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강의실과 행정동에 있는 필수 시설 한 동과 체육시설만을 갖추고 이달 초 개교했습니다. 2025년까지 캠퍼스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대학은 지난해 학교 부지에 대한 재산세 17억여 원과 종합부동산세 100억 6천여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학교 시설의 경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어져 있는 한 동만 면제 직접 사용으로 봐가지고 나머지는 재산세를 부과한 거거든요. 대학과 한전 측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납부하고 나주시에 조세 불복 신청을 해 조세 심판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어떤 공공기관의 건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단계별 건축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어떤 감면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 측은 법 개정과 별개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부지에 대해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학교 사용 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KBC 임소용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28일 월요일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김병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을 만납니다. 이 시장은 미래형 자동차 특화단지 조성과 AI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전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번 서울행의 개별 면담 일정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28일 공식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예정인데요.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산 관계자 8명과 현산법인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화순 백아산에서는 6.25 전쟁 전후로 수습되지 않은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비호여단 충의대대 장병 등으로 구성된 유해 발굴팀은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화순 백아산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백아산에는 6.25 전쟁 당시 조선노동당 전남본부와 빨치산 전남총사령부가 있어 지속적으로 교전이 발생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1일 목요일부터 광주 전남으로 오가는 열차의 일부 운행 시간과 운행 구간이 조정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31일부터 호남고속선 2단계 공사를 위해 호남선 10개, 전라선 9개, 경전선 2개 노선 등의 21개 노선의 운행 시간과 구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 행신에서 밤 10시에 출발하는 호남선 마지막 KTX 열차의 종점이 목포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변경돼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4월 2일 토요일에는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2일 토요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개막 2연전을 갖습니다. 지난해 9위에 머물렀던 기아 타이거즈는 NC에서 나성범을 6년 150억 원에 영입하고 미국에 진출했던 양현종을 복귀시키며 올 시즌 반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자 기록을 중단하면서 전자출입명부와 방역패스용 장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중고로 처분하려고 해도 판매자가 너무 많아서 안 팔리거나 제값을 받기 어려워 자영업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을 구영슬 기자가 만났습니다. 광주의 한 카페입니다. 창고 안쪽에 수십만 원짜리 QR 인증용 태블릿 PC와 체온 측정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3주 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사들여 설치해 놓은 체온 측정기와 QR코드 인증용 단말기들은 이젠 이렇게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마련했던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답답하죠. 이제 이거는 거의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답답도 하고 또 어떤 게 정책이 또 바뀌어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처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중고시장에 내놓으면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 사이트 여러 군데 봐봤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절반이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방역 지침 변경으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전락한 방역 장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와 전남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0여 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7,113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목포 1,200여 명 등 8,02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20일과 21일 10,000명대로 일시 하락했다가
지난 22일부터 닷새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성 전 장흥군수와 신재춘 전 전라남도지사 정책보좌관이 장흥군수 출마를 잇따라 선언했습니다. 김성 전 군수는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어머니 품으로, 다시 김성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예산 7천억 원 시대 개막과 인구 4만 명 달성, 혁신블루 에너지팜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신재춘 전라남도지사 전 정책특별보좌관도 어제 장흥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고 더 행복한 장흥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면서 사람이 바뀌면 장흥은 분명히 바뀐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순천 일대 아파트와 상가 1,200여 가구와 도로에서 2시간여 동안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4분쯤 순천 오천동과 연양동, 풍덕동과 덕암동 일대에 아파트와 상가 1,200여 가구와 도로 교통시설물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오후 1시쯤 대부분 지역의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고 오후 3시 30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한전은 오천동 일대에 있는 복수의 지상 개폐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내일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1월 11일 사고 발생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지금까지 20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이 중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건축 담당자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과 24일 구속된 하청업체 현장 소장과 감리를 포함한 나머지 피의자들도 차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주말 사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화순군 한천면의 한 주택 행랑채에서 불이 나 행랑채가 모두 타고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제 자정쯤 영암 서호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여성이 숨졌고 비슷한 시각 해남 문내면의 한 축사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3도, 화순 1도, 순천 4도 등 0도에서 5도 사이 분포를 기록하며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 광주 16도, 나주 15도 등 12도에서 16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흑산도와 홍도에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